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대비반의 조여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습니까? 그래요. 우리 재무관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화폐의 시간 가치는요, 재무관리를 공부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를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로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걸 할 겁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면요. 이 화폐의 시간 가치가 과연 재무 관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어떻게 활용이 돼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제 좀 많이 그림은 좀 여러분들 많이 어때요? 익숙한 그림이죠? 우리가 회계 시간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첫 번째 누구예요? 최고 경영자. 그렇죠. 우리가 CEO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최고 재무 담당자 CFO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쯤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EO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 밑에 CFO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보통 CFO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CFO의 주된 임무는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그리고 아래쪽에 자본이 있다면요. 우리가 CFO가 주로 하는 일은 이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어떠한 사업에 투자할 때 그러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남의 돈과 우리 돈으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가지고 올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래, 그게 CFO였습니다. 그래서 CFO는 남의 돈과 우리 돈을 어떠한 비율로 가져갔을 때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 올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남의 돈 빌려오는 거. 이거 뭡니까? 그래요. 기업이 은행에 가서 대출해 오는 거예요. 대출. 그러면 기업이 은행 가서 대출해 오면 그냥 해오는 거예요? 아니죠. 이 대출해가지고 오면 당연히 그 대출금에 대해서 뭘 기업이 나중에 이걸 줘야 되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자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런 게 뭐냐? 전부 다 우리가 자금을 조달해 올 때 들어가는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비용. 그래서 요 자금 조달 비용 같은 것들이 우리 돈과 남의 돈으로 어떠한 비율로 가져왔을 때 가장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CFO는 그렇게 해서 자본이 확충이 되면 CEO에게 이 자금을 전달하게 되겠죠. 사장님, 제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자금을 모아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투자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사장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이 돈을 가지고 자산에다가 뭐 하게 되냐?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럼 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거기 기계설비를 사들이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뭡니까? 생산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생산 운영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 바로 생산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물건이 딱 만들어지면요. 이 물건이 이제 뭐가 됩니까? 그래요. 판매가 될 겁니다.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이 판매된 게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기업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모습이라고 해보죠. 그럼 거기에서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될 텐데 이 당기순이익이 뭡니까?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흘러들어가서 자본의 값을 키우고 그건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거에서 부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자본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기업의 가치도 증가하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그 경영학의 주된 목적입니다. 뭐? 기업의 가치를 이걸 가장 극대화하는 게 그게 우리 경영학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그게 목적인데 그럼 기업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걸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기업이 지금 현재 1년 동안 이런 매출액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1년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문 닫아 버리나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업을 분석을 할 때 항상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냐? 바로 기업은요, 영속한다라고 가정합니다. 기업은요, 문 닫지 않고 이렇게 1년이 딱 지나고 바로 문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생산 운영에서 판매해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내고 또 생산 운영에서 판매해서 당기순이익을 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업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기업이 절대 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영속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지금 보시면 1년 동안, 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수익이 예를 들어서 기업의 손익 첫 번째라고 해보죠. 근데 요 과정이 뭡니까? 12월 31일이 되었다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게 없나요? 아니죠. 12월 31일은 바로 그 다음에 1월 1일과 맞닿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바로 1월 1일의 재무제표와 동일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1월 1일 동안 뭡니까? 투자하고 생산 운영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연도에 1년 동안에 뭡니까? 그 매출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의 어떤 매출이 또 기업의 손익으로 2년 차에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2년의 연말이 되면 또다시 기업의 또 가치를 극대화하면, 기업 가치를 올려주면서 요게 또 12월 31일이 그 다음 연도에 또 1월 1일 재무제표가 되면서 또 요 활동을 통해서 또 요런, 뭡니까? 순이익을 발생하게 돼서 3년 차에 기업의 손익이 세 번째 요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제 배웠네요. 아, 이거네요. 기업의 CEO가요, 어떤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는요, 이게 언제였냐? 바로 요 시점에 했어요. 요 시점에. 그럼 기업의 CEO가 이런 투자 의사 결정을 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해에 딱 판매를 해보니까 그때 이익이 이렇게 첫 해의 기업의 손익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자본을 늘려서 다시 12월 31일을 그 다음 연도에 2년 차에 1월 1일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쭉 해서 기업의 손익이 2년 차에 또 발생합니다.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자본을 또 늘려주면요, 요게 12월 31일이 또 그 다음 연도에 그 3년 차에 1월 1일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쭉 흘러가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3년차 손익이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네요, 여러분.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네요.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그래요. 기업이 CEO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기업이 손익을 벌어들이는 것, 즉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요, 이렇게 여러 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이익이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투자한 이 금액과 그리고 1년 차의 손익, 2년 차의 손익, 3년 차의 손익, 이걸 다 똑같은 가치의 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이 현재 투자를 하더라도 그거의 현금으로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건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동등한 가치로 비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래요. 그게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가 필요했던 이유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기업의 손익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은 벌어들이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기업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 경영학의 목적. 자, 경영학의 목적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경영학의 목적의 첫 번째, 이윤 극대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주주가치 극대화가 있고요. 주주가치 극대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업가치 극대화가 있었습니다. 자,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가치 극대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기업의 가치는요, 어떻게, 그 기업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그래요.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 이익들을 다 현재 가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다 합해버리면, 아,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의 합이 되니까, 그럼 그 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호날두 몸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호날두의 몸값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호날두가 예를 들어서 호날두가 유벤투스에다가 이적을 했습니다. 그럼 호날두의 몸값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호날두가 만약에 유벤투스로 영입이 된다. 그럼 호날두가
1년 차에 벌어들일 돈이 있을 거고요. 2년 차에 벌어들일 돈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호날두가 3년 계약을 했다. 그럼 1년 차에 호날두가 벌어들일 돈과 2년 차에 벌어들일 돈, 3년 차에 벌어들일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각각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에 벌어들일 돈을요, 현재로 할인을 해와서 현재 가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합쳐버리면, 그러면 그 전체 값이 뭐가 되냐? 아, 호날두가 3년 동안 계약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의 합이 뭐냐? 바로 호날두의 몸값,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뭡니까? 기업이 1년차, 2년차, 3년차 동안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면요, 기업의 몸값, 가치는 뭡니까? 이것들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전체 합으로 만들며, 그러면 현재의 그 기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인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배웠던 거예요. 특히 현재 가치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해볼게요. 이자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R이라고 많이 표시하는데 우리 이제 안 해요. 첫 번째 해에 기업의 손익 1번은요. 어떻게 현재 가치로 우리가 할인해 올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기업 손익 1번이라는 게 있으면요. 이걸 어떻게 1 플러스 R에 첫 번째 한 기간 동안이니까 1승으로 두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해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의 손익에 요거의 시간 가치를 구해보면요. 어떻게? 기업 손익 두 번째는요. 요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래요. 1 플러스 이자율 R에다가 이제 뭡니까? 2년 차니까 하나, 두 개 오니까 2승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쌤 여기 지면이 좀 부족한데 가능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3년 차는요. 기업 손익 세 번째는요. 요거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하냐? 그래요. 1 플러스 R에 몇 승? 3승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자, 만약에 이 기업이 3년 동안까지 벌어들이는 걸 만약에 가치로 한다면 요 세 개들을 각각 현재 가치로 요렇게 가지고 와서 요 세 개의 값을 다 더해주면 그러면 뭐가 되냐? 바로 기업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 이렇네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배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기업 가치는요. 어떻게 구하냐? 자, 기업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기업 가치가 우리가 enterprise value라 그래서 그냥 V라고 할게요. 자, 기업 가치는요.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잠깐만요. 여기를 잠깐만 좀 지우고. 자, 보시면 기업 가치는 어떻게 하냐? 자, 각각의 연도에 발생하는 기업의 손익들을요. 이걸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각각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summation 다 합한다. 뭡니까? 분자에 뭐예요? 기업의 손익, 기업 손익을 올려놓고 그 밑에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기업 손익은요. 여기도 N이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기업 손익 첫 번째는요. 1 플러스 R에 1승으로 하면 바로 1년 차의 현재 가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기업 손익 두 번째는요. 2년 차 건을 뭡니까? 1 플러스 R에 2승을 해줘서 그것들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3년 차는 기업 손익 세 번째는 1 플러스 R에 3승으로 나눠주면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것들을 뭐 한다? 서메이션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아, 우리 이제 배웠네요. 자, 볼게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경영학의 목표는 뭐냐? 이윤 극대화, 그리고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가치 극대화래요.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경영학의 목표랍니다. 그럼 기업가치, 이걸 어떻게 극대화하는 거, maximize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식을 알려주고 있네요. 이걸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 식에서 알려주고 있네요. 어떻게 하는 거냐? 결국 이거네요, 여러분. 분자의 값을 키우고 혹은 어떻게 합니까? 분모에 요 값을 작게 해주면 그러면 당연히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되냐? 극대화 될 겁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 분수에서 분자 값은 커질수록 여기 값이 점점 커지는 거고 분수에서 분모 값은 오히려 작아져야 분모가 작아져야 전체 값이 커지니까요. 맞습니까? 그렇네요. 아,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결국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크게 하거나 혹은 아래쪽에 있는 바로 이 이자율, 우리가 이걸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이걸 할인율이라고 할 거예요. 할인율이라고 할 건데 어쨌든 잠시 후에 설명하고 이 할인율을, 이 분모의 값을 최대한 낮춰주면 되겠네요. 결국에 우리 재무관리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이거예요.
기업의 손익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증대시킬 수 있는지 이거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분모의 값을 낮출 수 있는지 요거 공부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업이 이러한 단기순이익, 요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기업의 손익으로 이렇게 생기는 건데, 기업의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있죠. 요 단기순이익이 요걸 크게 만들려면요, 결국 단기순이익은 어떠한 걸로 나오냐? 여러분, CEO가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얼마나 좋은 곳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바로 이 단기순이익이 결정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재무관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요, 기업이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분모의 값을 최소한 줄이려면요, 결국에 요 할인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건데, 할인율이란 게 뭐냐? 자, 우리가 현재가치, 미래가치 할 때 우리가 여기 밑에 여기 넣었던 게 요게 뭐였습니까? 그래요, 은행에 넣었을 때 그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결국에 기업도 보면요, 남의 돈을 빌려왔죠. 그러면 즉 은행에서 뭔가 대출을 해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그래요, 이자율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요, 남의 돈과 내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에 따르는 이자 비용,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 지금부터 이제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할인율은요, 뭡니까? 자본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해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할인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 뭐 배우는 거냐? 결국 이겁니다. 핵심은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해가지고 오냐, 요걸 얼마나 요 할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져오냐, 요거의 핵심이고, 그 다음 조달한 자본을 어디에다 잘 투자할 건지 설명하는 거, 요 두 가지가 바로 재무관리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은요, 재무관리라는 수업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재무관리 여러분들 그 책을, 어떤 책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더라도요, 제가 재무관리의 파트 모든 챕터들을요, 위에 여기 분자의 기업의 손익과 관련된 이 파트를 이게 설명하는 건지, 아래쪽에 할인율을 설명하는 건지, 이걸 제가 다 구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는 결국 위에 분모와 분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모는 최대한 크게, 분자는 최대한 작게 해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아, 이제 우리 배웠네요. 뭡니까? 화폐, 시간 가치와 재무관리가 이런 관계가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공부한 거예요. 특히 그 현재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기업의 가치를 구하려면 결국에 기업이 벌어들일 이 손익들을요,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다 더한 건데, 여기에 바로 화폐의 현재 가치, 시간 가치를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만들어냈는데, 이 식을 통해서 재무관리의 궁극적인 두 가지 파트를 알게 됐네요. 뭡니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경영의 목표라면요, 즉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자의 값을 크거나 분모의 값을 작게 하는 거네요. 그래서 재무관리는 첫 번째, 어디에 투자를 잘 해야 기업의 손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를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CFO가 어떻게 남의 돈과 우리 돈을 적절한 비율로 가져왔을 때 이 할인율, 이자율을 최대한 적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거와 관련돼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재무관리, 아주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이거 두 가지네요. 분모와 분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두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과 재무관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는 어디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쌤이 늘 말하지만 쌤이 실무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공부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연결해서 이론과 이렇게 접목시켜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와 재무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재무관리를 실제로 시작해야 되는 워밍업에 대해서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뭘 할 거냐? 바로 본격적으로 재무관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재무관리는요, 전통적 재무관리와 파생상품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